연희 씨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그 예전에 조금 했었는데 이제 북의 가짜 뉴스를 이제 새로 조금 이제 저희가 그 꼭지들을 정리하면서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 중에 그 우리 가짜 뉴스의 영원한 소스입니다. 안찬일 TV, 안찬일. 네, 근데 우리 이 내용이 뭐 시덥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만 그 우리 연희 씨를 되게 흥분하게 만드는, 화나게 만드는 그런 소식인데 안찬일 TV에서 올린 제목이 이렇습니다. 김정은 드디어 부친의 기쁨조를 챙기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내용이죠? 네. 우선 기쁨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어요. 네. 근데 남쪽에 오니까 자꾸 기쁨조 하면서 국정원에 있을 때부터 조사받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우리 태국에 있을 때 그러니까 태국을 거쳐서 이게 남쪽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태국에 있을 때 그 탈북자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이제 남쪽에 오느라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가 있었냐면 정말 성격이 발랄한 거예요. 성격도 발랄하고 보면 막 힘이 나고 이런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걔 별명이 기쁨조였어요. 그러니까 북에서는 기쁨조라는 말을 흔히 써요. 아, 그런 말이 있긴 일반 있다? 아줌마도 일반 집에서도 기쁨전 누구나 다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용도자들의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연결된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북쪽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쁨전에 대한 걸 압니다. 기쁨전 뭐냐면 우리 집이라면 우리 집에서 제일 기쁨을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애들이잖아요. 애들. 네. 아이고 우리 영금이는 우리 집에 기쁨저야. 이러고 직장이나 학급에 가면 아이고 쟨 정말 기쁨저야. 그러니까 상대한테 기쁨을 주고 힘을 주고 전 이미지 주는 사람을 우리 기쁨저라고 불러요. 네. 근데 그게 북에서 그런 말들이 유행해서 그걸 북을 악마하다하니까 거기에 어떤 특정 어떤 용도자들의 어떤 연결된 걸로 이렇게 거짓말을 사기를 치고 있는데 전혀 연결이 안 돼 있는 거 생빨간 거짓말이고요. 일반 그냥 기쁨저라는 거는 친구들끼리 워낙 아무 데서나 쓰는 말입니다. 그런 거고 이 안찬일이가 오늘 말한 거는 네. 김정일 위원장 생전에 계실 때 네. 그때 뭐 이제 뭐 10년은 넘었죠. 그때 애들이 이제 나이도 좀 차고 그래서 걔들을 지방에다 방출을 해야 되는데 비밀이 나갈까봐 얘들이 입막음을 해야 된다. 그런데 얘들이 조건을 걸었답니다. 그때 활동했던 대원들을? 네, 촌애들. 그래서 얘 뭐라고 하냐면 별장이나 무슨 이런 먹난간 이런 데서 근무했던 애들이래요. 근데 모르는 게 안찬일이가 70년대 나온 애 아닙니까? 네. 80년대도 못 살아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먹난간을 가봤겠습니까? 뭐 중부역에 뭐 평양시를 가봤겠습니까? 어딜 가봤겠습니까? 전혀 북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먹난간이 뭐 별장이나 툭각이 아니거든요. 그건 연회장이에요. 남쪽 사람들도 아마 많이 갔을걸요? 그리고 뭐 해동퍼들이나 뭐 이런 그 북에서도 어떤 혁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연애를 할 때 거기서 먹난간에서 연애도 하고 이럽니다. 근데 거기 가서 노래도 하고 해요. 실제 있어요. 근데 그건 먹난간에 주둔해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술단 사람들이 우리가 노래 행사할 때는 우리나라 노래패라던가 뭐 희망새라던가 그분들이 와서 통일에 대한 노래도 불러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그 예술단 사람들이 가서 그 행사 참가자들을 위해서 노래 부르고 이러는 거지 예술단 애들이에요. 근데 그 애들이 지금 방출해야 되기 때문에 입을 막으려고 하는데 얘들이 말을 했대요. 우리한테 최고급의 식당을 꾸려달라.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 네, 김정은 위원장한테 그 조건을 걸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그 얘들 입을 막으려고 할 수 없이 얘들한테 식당을 차려줬답니다. 근데 더 웃기는 게 뭐냐면 얘가 정말 바보같이 옛날에 왔다는 게 아니는 게 창강거리의 식당에 한 식당에 40~50명씩 넣었답니다. 이 뭐 기쁨저라고 하는 이 애들을 창강거리가 언제 생겼습니까? 86년도에 생긴 거예요. 1986년에 네, 20세기네. 네. 네. 1986년도에 그 전에 85년도인가에 거래텔 생겼나 지금 잘 모르겠는데 그때 생겨서 86년도에 거래텔 딱 앞에 창강거리 쫙 음식점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창강천국이라고 따로 생깁니다. 원래 인민봉사 천국인데 창강 천국이 따로 생겨서 창강거리 음식점을 위해서 따로 조직이 된 거죠. 거기는 다시 다른 식당을 넣거나 빼거나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이미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근데 그 식당에다가 이 사람이 말하는 그 일명 그 기쁨저라는 처녀들을 40~50명씩 한 식당에 넣었답니다.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식당은 또 뭐라고 하냐면 안찬일이가 다른 식당들에 가보면 네. 개방형이기 때문에 먹으면서 뭐 다른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볼 수 있지만 이 기쁨저가 운영하는 식당은 이 5곳은
몽땅 밀실을 만들었답니다. 철저히 밀실을 만들어서 3명, 4명 정도가 딱 들어가고 옆에는 노래방 기계가 있고 그 여자들이 미인들이 딱 담당을 해 있답니다. 한 방에 한두 명씩 담당해서 병사를 해주고 같이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데 이것만은 이 기쁨자가 운영하는 5곳만은 시간 제한이 없답니다. 시간 제한은 원래는 밤이 되면 우린 뭐 10시까지 하게 돼 10시까지? 있어요. 10시 이후에는 불법입니다. 못하게 네. 돼 있어요. 근데 이 기쁨자들만은 예전 바주라 해가지고 국가적으로 얘들이 하는 식당만 밤새껏 놀게끔 했답니다. 하여튼 얘 말에 의하면 그렇게 놀게 하는데 이 식당들에서는 다른 데서는 할 수 없는 노래방까지 기구까지 있어서 놀면서 외국 노래고 한국 노래고 무엇이든 다 부를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찔레꽃이라든가 이런 노래도 부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안찬이 참 바본 게 뭐냐면 네네. 찔레꽃이 남쪽 노래입니까? 저는 무슨 노래인지 잘 모르겠어요. 계명가요잖아요. 외국 계명가요잖아요. 아니 우리 한반도 옛날에 우리 한반도일 때 같이 했던 노래잖아요. 옛날 해방부에 그러니까 분단되기 전에 불렀던 노래들이 계명가요 해가지고 우리 찔레꽃이라던가 뭐 무슨 눈물 쏜 두만강이라도 무슨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계명가요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노래 다 불러요 우리. 네. 아무 데 가나 유튜브에도 나오고 TV에서도 저녁에 TV 끝날 때 되면 그런 계명가요도 하나씩 올려주고 하거든요. 찔레꽃 잘 부르고 있습니다. 평양 시민들. 딱 식당에서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한국 노래 아닌데 이 사람은 한국 노래라는 거예요. 찔레꽃이 평양 사람 딱 못 부르는 것처럼. 그리고 그 창강거리의 식당들은 절대 어느 한 식당만 밤새껏 논다, 융업소 한다 절대 안 되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정말 화나고 부끄러웠던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야기한 거 쭉 들어보니까 북이 아니라 중국에 있는 해외 식당들 있잖아요. 그 식당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해외 그 식당 못 나가봤으니까 모르는데 이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에 여행을 다니잖아요. 남쪽 분들. 가게 되면 신양이나 뭐 어디나 가가지고 북쪽 식당을 많이 가더라고요. 북쪽 음식이라든가 북쪽 여자들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가면 그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놀고 오고 또 뭘 먹고 오고 이런 흐름을 이야기한 게 안찬일스 이야기한 거와 똑같아요. 가게 되면 한두 명씩 당연히 담당이 있죠. 담당이 있고 서너 명씩 들어가는 룸으로 되어 있고 밤새껏 노래 부르면서 놀 수 있고 이런 게 해외에서 놀고 와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찬일 씨는 실제 평양이나 이런 거 가본 적도 없고 그런 창간거리는 꿈에서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해외나 그런 데서 북식당들이 나와서 하는 거 이걸 가서 보고 와서 거짓 평양이다 이렇게 거짓말 하는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조금 말씀드리면 뭐 다 충분히 여러분 생각하시겠지만 혹시 또 이제 중국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실까봐 중국도 이제 이렇게 얘는 밀실형이라고 그러지만 이제 문을 닫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로 치면 파티형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뭐 단란주점이나 뭐 이상한 우리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중국은 문화가 이제 조금 많이 모입니다. 그 사람들도 많이 모여서 연애를 하고 이렇게 테이블 돌리면서 먹잖아요. 쭉 원탁에 앉아가지고 그러다 보니 이제 홀에서 먹으면 소리도 많이 나고 조금 시끄러운 건 사실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언어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문 닫고 이렇게 안에서 먹고 그리고 이제 음식 종류도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1차, 2차, 3차 문화가 조금 없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식 먹다가 한식 먹다가 뭐 입가심으로 근데 걔네들은 한 자리에서 그게 다 됩니다. 원하는 음식이 뭐 종류별로 다 나와요. 큰 요리점을 가면. 이제 그런 문화가 다른 거고, 이제 이걸 통해서 뭐 지금 연희 씨도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만, 안찬일이 의도한 얘기는 뭔지는 알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은 게 지금 안찬일이 봉건이 심하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나쁜 의미로. 이게 북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맞습니까? 어디 문학작품 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누가 봉건이 심해서 이 사람 지금 봉건이 심해.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옛날식 사고방식을 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좀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좋다. 안찬일 얘기가 맞다 칩시다. 그러면 북이 그렇게 잔인하고 악독한 곳인데 옛날에 비밀을 유지해야 될 김정은 위원장 시절에 이런 여성 대원들이 있어서 저 같으면 다 죽여버렸을 것 같아요. 왜 대접을 해주죠? 무슨 뭐가 있나요? 그게 안찬일의 논리 아닙니까? 근데 왜 한 자리씩들 다 해서 그리고 이 사람이 뭐 김정은 위원장이 설사 뭐 한두 명 애인이 있었어. 자기 엄마 같은 사람이야. 그것도 아니잖아요. 뭐 좀 수십 명이라며요. 나 같으면 다 죽여버렸을 것 같은데 그게 안찬일이 얘기하는 북의 어떤 포각성 아닙니까? 이렇게 대접을 해주고 그때 고생했던 분들을 나이가 들어서도 솔직히 자본주의 사회는
뭐 이렇게 뭐 이쁘거나 연예인 활동했던 사람들 사실 시절이 지나면은 약간 인기도 떨어지고 버림받고 하는 되게 냉정한 것도 있잖아요. 그럼 북은 오히려 이런 걸 챙겨주고 하는 게 그리고 어떤 뭐 그 보살핌을 주는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되게 다를 수 있는 겁니다. 네. 무슨 일이 있긴 있었냐면요. 옛날에 신상옥이라고 알죠? 다 알죠? 예, 네. 신상옥이가 북에 가서 그거 용화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신필님 만들 때 전국에 다니면서 좀 배워갖고 좀 이쁜 여자들을 걸랐어요. 근데 참 많이 몇 이렇게 명을 한 몇 명을 걸렸어요. 많이 걸렸어요. 걸랐는데 걸라놓고 얘들을 수목해야 되는데 네. 예, 수목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걸러놓고 도망쳤단 말이에요. 네. 네, 도망쳤으니까 얘들은 등 떴잖아요. 신성호이가 지금 데려온 애들인데 어디 캐스팅을 비쌀 데가 없잖아요. 했는데. 예. 그래서 얘들 다시 국제관계대학 2년짜리 특수반 공부시킵니다. 북에서. 이런 책임을 멋지고 갔으니까 그래서 얘들 다시 2년 동안 공부시켜가지고 고려호텔에 그때 다 같이 배치를 했어요. 그런 일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사고잖아요. 하여튼 쓰려고 데려왔는데 도망쳤으니까 그 사고 났던 거죠. 그때는 얘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공부 다시 시켜가지고 배치를 했던 거죠. 그런 거 있고 제가 진짜 이 말은 너무 창피해서 진짜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 안찬이가 여기서 뭐라고 또 하냐면 그 이제 기쁨저들이 운영한다는 식당 지금 현재 5곳, 그 5곳에는 일반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라 북의 최고급 간부들이나 대사관 직원들이 간답니다. 대사관 직원들을 북에서 케어할 수 있으니까 비밀로 절대 말하지 마. 너 번거 절대 너네 나라 가서 말하지 마 하면 말 안 합니까? 그러니까 뭐 러시아 대사, 스웨덴 대사 직원들이 가서 이걸 보고서 그럼 전 세계 가서 다 비밀을 퍼뜨리겠네요? 예, 근데 그렇게 그 사람들만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남쪽 누가 어떤 분이 갔다 와서 정보를 줬답니다. 그러면서 거기 가게 돼서 우리 그 기쁨저가 하는 식당에 좀 안내해달라 하게 되면 안내해준답니다. 네, 안찬일이 자기 유튜브에서 그렇게 얘기를 네, 하죠. 그러면서 남쪽 분들 가게 되면 그렇게 말을 해서 안내받아라. 말합니다. 많이 가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참 소설은 잘 쓰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늘 얘기하는 안찬일 씨가 늘 얘기하는 그 휴민트가 누군지도 궁금하고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렇게 잘못 꼬인 건지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했던 북의 어떤 그런 폐쇄적인 모습과도 맞지 않고 이 사람들을 어떤 아까 연희 씨 얘기했듯이 사업을 준비하다가 사업이 잘못됐을 때 그 사업을 믿고 따라왔던 사람들을 뭐랄까 책임져주는 이제 뭐 이런 모습들 뭐가 맞다 틀리다는 아니지만 이 평가를 과연 안찬일처럼 우리가 해야 되겠는가 그리고 안찬일이 끝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양에 가면 한번 이런데 한번 들려봐라. 이게 그 제정신을 가진 그 유튜버가 그리고 남북관계를 그리고 뭐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어떤 남북관계 발전 뭐 그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방식이 다르거나 뭐 반복적이긴 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되면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게 그러면 자신들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뭐 밤 10시 넘어서도 뭐 술 팔고 뭐 단란주점 뭐처럼 운영하고 하는 게 지금 뭐 안찬일이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와서 대한민국에 와서 본인이 누리고 자유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러면 북이 그렇게 되는 게 그럼 뭐 좋다는 얘기입니까? 욕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말이 안 맞는 그런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참 빨리 북에 가셔서 이거 창광거리? 네. 창광거리도 옛날 거리라며요. 86년도에 만들어진. 저희 집 앞이었거든요. 저 중구역이니까. 네. 가서 한번 보시고 아니다라는 지금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안찬일 TV는 오늘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되게 선정적인 소식을 가져와서 뭔가 조회수를 올리려고 합니다만 제가 근데 덕분에 좀 보면서 조회수 봤거든요. 많이 떨어졌던데요, 옛날보다. 그래요? 만을 안 넘더라고요. 물론 뭐 우리보다는 상당히 높은데 6천 몇백 뭐 국정원이나 저중동이나 무슨 많이 밀어줄 건데 왜 떨어지지? 많이 떨어진 것 같아. 그러니까 안찬일 씨 지금 이런 거 해놓으면 조중동에서도 밀어주기 창피한 거야. 지금 내가 볼 때는. 국정원에서도 창피한 거야. 좀 수준 있는 그런 어떤 퀄러티 있는 방송들로 좀 갈아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요. 이 안찬일 TV를 쭉 보게 되면 이런 생각 솔직히 들었어요. 이 사람 뭐 전생에 뭐 여자한테 먹갔던 또 한이 맞췄는 거 있나? 여자한테 무슨 한이 맺혔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자한테 너무 집착을 하더라고요. 어떤 남이 뒷세나 같은 너무 집착을 하고.
지금도 뭐 기쁨조요 뭐요 하면서 말도 자기가 얼마나 지어내는지 무슨 만족조, 기쁨조, 행복조 말도 참 잘 지어내요.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집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도 참 어딘가 모르게 심적으로 많이 병이 있구나, 한자구나.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 약간 정신분열적인 생각일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돈을 따라가다 보면 이게 우리가 여기 사회 살아가면서 저도 젊었을 때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아, 이게 아닌데 내가 생활을 위해서는 이건 해야 되고. 그쵸. 근데 이 안찬일 씨는 이미 그것도 뛰어넘은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러면서 조금 이상한 뭐 자아가 형성된 게 아닌가. 뭐 뜬금없지만 이 얘기를 제가 연희 씨 말을 들어서 하는 이유가 우리가 남북 관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북 관계에서 우리가 한민족인데 북이 그렇지 않을 건데 이거를 끊임없이 악마화하고 누구를 비난하는 것들을 자꾸 배우고 그 얘기를 하다 보면 뭔가 나로서도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정체성이 제대로 서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아이들한테 평화 통일을 얘기하다가 이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갑자기 나가면 뭐 총 들고 군대 가서 뭐 우리의 주적은 뭐 북한이고 북이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막 의식적으로 괴리된 이런 것들이 빨리 남북 문제가 해결돼야 이런 진짜 거대한 어떤 심리적인 모순 상태가 좀 크게 말씀드리면 좀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의 반복, 태영호나 네. 안찬일이나 이런 강병도나 이런 사람들이 반복 유튜버들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평화 통일의 시대 아닙니까? 네.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 들었어요. 우리 비전형 장기수 그 장기수 분의 양원진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기독교인이에요. 네. 부모님이 기독교인이었나 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기독교인이었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 몇십 년 감옥살이 했잖아요. 근데 감옥에 착 들어갔는데 그때는 지금은 정치범들은 덕방을 쓰잖아요. 여기서 저도 덕방에서 살았는데 근데 그때는 아마 정치범이라도 덕방이 아니었고 뭐 그런 무서운 범들하고 같이 있었나 봐요. 작범들하고. 작범들하고. 근데 그 방에 몇 명이 있었는데 들어가서 그냥 뭐 생각 없이 기독교인이다니까 교회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건 뭐라 그래요? 교회 노래. 찬송가. 예. 네. 찬송가를 부르곤 했답니다. 부르는데 그 옆에 있던 그 범죄가 강력범 했던 그 범죄가 막 뭐 줄거서 막 반대하고 그딴 노래 부르지 말라고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었나 봐요. 막 그래서 막 싸움할 것처럼 그랬대요. 그러거나 말거나 근데 마음을 추스리려고 다음날에 또 그 노래 불렀답니다. 흥으로 부르고 매일과 같이 불렀더니 한 달, 두 달 정도 지났더니 갑자기 그 사람이 흥얼흥얼 찬송을 부르더랍니다. 네. 그래서 그걸 생각이 딱 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무리 이 사람들이 그래도 이 사람들이 이게 수없이 가짜일수나 잘못된 걸 해서 욕해 되면 어느 순간에 저도 모르게 그게 정말 진짜 아닐까 머릿속에 체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게 정말 위험하다 지금 시대에. 그래서 이 반복 유튜버들의 이런 가짜일수는 정말 더수좀 지나는 것들은 좀 법적으로 대응할 필요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교조 분들을 그때 1월 4일날 기자회견도 했으면 이제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 만나보면 이제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통일운동을 요즘은 반북 교육은 거의 안 한대요.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통일 교육을 나름 하려고 많이들 노력을 하시는데 이 아이들이 자라서 그리고 집에서 듣는 거, 텔레비에서 듣는 거 그리고 이제 자라서 또 사회 나가면 또 분위기가 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들이 뭐랄까 혼동이 오는 맞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뭐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문제 제기만 하는 선에서 오늘 가짜뉴스 얘기, 안찬일이 제기한 뭐 특별식당 얘기 여기에 대해서 네. 조금 나눠봤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서 네. 인사드릴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